반갑습니다. 첫 강연 멘트 PD 이은혜입니다. 네. 제가 웬만해서 안 떨리는데 정말 떨리네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박 2일 세미나가 3년 만에 처음 열리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첫 시간부터 이렇게 초집중해 주시니까 제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이 마음 고스란히 담아서 제 강의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강의는요, 꿈, 목표, 결단인데요. 제 얘기를 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쁘고 잘난 아이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웃음 포인트인데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면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우리 인정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아, 우리 아이 진짜 예쁘다. 우리 아이 진짜 잘생겼다. 우리 아이 진짜 잘났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부잣집 막내딸이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돈 많게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철없어 보여서 그런 건지 제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가난한 집에 이 3남매 중 큰딸로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한지 원래는 사진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빼긴 했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 큰딸을 향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잘 돼야 돼. 너가 잘 돼서 동생들한테 경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는 다 도움이 돼야 돼. 이제 첫째다 보니까 엄마가 물질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그래도 없는 형편에도 해주시려고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부담됐었어요. 부담되기도 하고 뭔가 엄마 기대에 항상 부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초등학교 됐을 때 부모님이 이제 브라질 떡볶이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브라질 떡볶이를 하셨어요. 브라질 떡볶이집 큰딸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떡볶이 장사를 하시면서 저희를 뒷바라지를 이제 해주셔서 제 나름대로는 학교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나름 삐뚤은 길도 안 가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좀 잘 지내고 선생님한테도 예쁨 받으려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도 예쁨을 받고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데 제 안에 늘 뭔가 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숙련에 갔을 때 제가 잘난 아이라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반장, 부반장, 전교회장 이런 걸 했지만 늘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제가 떡볶이집 딸이라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선생님의 대우도 조금 다르고요. 친구들의 대우도 조금 다르고 잘 사는 애들끼리는 자주 생일 파티도 하는데 저는 안 껴주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렸을 적부터 돈 없는 거는 좀 슬프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맨날 싸우시고 돈 때문에 제가 다른 대우를 받는 걸 보면서 그때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뭘까요?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저의 첫 번째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 아니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임사장하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잘한 거죠? 네, 송도이가 제주인가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왼쪽 사진이 제가 한 2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피아노 레슨,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피아노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위친 언니, 제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저는 2학년이었고 6학년 언니한테 한 달에 500원을 주고 제가 바이엘을 배웠습니다.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절대음감이라고 이제 음을 듣고 바로 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이제 그런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피아노를 언니보다 이제 나중에는 더 잘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집에서 얘가 음악에는 뭔가 좀 재주가 있네 라고까지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실 저 때 선화예중 피아노 전공을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레슨을 할. 그래서 제 마음에 음악은 하고 싶은데 포기해야 되는구나. 결국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중학교 때 제가 아이들 친구들하고 중창단도 만들고요, 학교에서 합창단도 만들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음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전공은 아니다예요. 그냥 엄마가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야, 예체능하면 집 한 채는 그냥 다 거덜난대. 우리 집은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너는 그냥 공부해서 가. 공부해서 대학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하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절 시작에 바라면 뭔가 기회가 없다고 했던가요? 이태리 유학을 막 마치고 돌아오신 어떤 남자 이제 선생님께서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제 얘기를 어떻게 흘러 이렇게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한번 피아노도 쳐봐라, 시창청도 테스트 하시고 노래도 불러봐라 하더니 저희 엄마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데 어머니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저한테 거의 다른 아이들의 반의 반값도 사실 안 되는 가격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이태리 유학을 막 마치고 뜨끈뜨끈하게 돌아오셨는데 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사랑과 열정으로 엄청나게 가르쳐 주셔서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개천에서 용났잖아요. 지금 브라질 떡볶이집 큰 딸이 지금 이대 음대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이제 그때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하셔가지고 저는 제 꿈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꿈은 이루어졌다. 좋은 대학 갔으니까. 그리고 이대음대가 잘 가는 거로 좀 유명하다라고 이제 한간의 아줌마들이 그러시니까 저희 엄마는 굉장히 이제 기대에 부풀어지셨어요. 내가 돈 많은 집 어떤 남자랑 결혼할 수 있겠다. 근데 아무튼 대학을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현실의 한계가 딱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대 음대를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 빈부의 격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마 음악을 전공하시거나 저기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계신 저희 파트너 사장님 지금 큰딸이 플룻 전공하고 있는데 아마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도 레슨비가 다 돈이에요. 네, 어떤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대학을 가서도 강사한테 레슨을 받느냐, 교수한테 레슨을 받느냐, 그게 다 달라요. 근데 저희 집안에는 음악 전공하실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엄마가 우리 친구분한테 들으셨나봐요. 야, 너 은혜 음대 입학했다는데 빨리 교수님들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식사 대접한다 그래. 이랬대요. 엄마 뭔지도 모르고 학교에다 전화를 했는데 이미 강사 선생님 선별은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막내인, 그때도 그 선생님도 이태리 유학을 막 마치고 들어온 이제 젊은 선생님한테 이제 배정을 받아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니까요, 교수 레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다 돈인 거예요. 다 돈이니까 제가 이때 과대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나가서 뭘 하고 아이들하고는 잘 지내고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빈부의 격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무리 음악 재능이 있어도 한계가 있겠다. 내가 이 친구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내가 과연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똑같이 노래를 잘하고 똑같이 음악을 잘해도 교수님한테 레슨 받는 저 친구랑 강사한테 레슨 받는 제가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했는데 2년을 제가 딱 겪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눈에 보여요. 저는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목소리도 제가 좀 걸걸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원하는 목소리는 약간 꾀꼬리 같고 높은 소프라노, 이런 친구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저 미국 유학 가고 싶어요. 브라질 떡볶이 딸인데 지금 엄마 100원짜리 장사해서 공부시킨다라는 거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성적이 떨어지면요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편지를 장황하게 쓰셔가지고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엄마는 출근을 하세요. 학교를 갔다 오면 책상 위에 편지가 있어. 편지를 읽으면 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에 부응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 딴에는 막 아둥바둥 엄마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려고 정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내일 등록금이잖아요. 3학년, 4학년 어차피 내일 등록금이니까 등록금만 마련해 주시면 제가 최소한의 생활비로 가서 알바를 하던 뭐를 하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엄마를 설득해서 제가 미국 유학기를 오릅니다. 녹록지는 않았어요. 제가 1997년도에 유학을 갔거든요. 2학기 시작했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2학기로 마지막으로 등록금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9.11 사태가 터지기 전이어가지고 아무튼 운이 좋아서 제가 학자금 대출도 미국에서 받고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던 거죠. 학교에서도 뭐 미국 가서 제가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엄마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 나는 놀면 안 되는 아이였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독창회도 하고 그 졸업하기 전에 큰 오페라에 주인공도 하고 이때 이제 주인공 할 때 여동생 이재 사장하고 이재 사장입니다. 저기 옆에 아시는 분들 다 지금 이때 좀 통통했죠. 이재 사장이에요. 이재 사장하고 엄마랑 이제 미국의 오페라를 이제 보러 오셨어요. 이때도 정말 엄마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대학 들어갔을 때보다 이때는 정말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가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연기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다. 이러셨는데 저에게 한 번에 더 영광의 기회가 옵니다. 그때 9.11이 막 사태가 터져가지고 전무후무하다고 그래요. 제가 학교랑 연락해보니까. 대부분은 보통 이제 애국가를 그냥 관악단이 연주를 하거나 교수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총장님이 특별히 정말 특별한 졸업식이니까 졸업생 중에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저희 음대 학장님이 저를 지목하셨어요. 근데 저는 유학생 신분이었고 동양인이었고 그런데 미국 국가를 부른다니까 조금 학교에서 좀 말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때 제가 35,000명 앞에서 이제 미국 국가를 부르는 정말 가문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는 부모님은 오시지 못했는데요. 전화로 정말 엄마가 막 울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고생이 이걸로 다 뭔가 갚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전 이때만 해도요 졸업할 때 총장님의 이제 친서를 받았어요. 총장님이 너의 미래가 밝다 정말 너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저의 꿈은 뭐였어요? 이때 저는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어요. 내가 정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 가서 정말 노래를 잘하리라. 그러면은 대학보다는 대학원을 가야 되겠죠? 근데 대학원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내가 지금은 대학을 못 가겠다 싶어서 미국에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방송국에 입사를 해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돈을 모아서 대학원을 가리라. 그래서 꾸준히 교회에서 레슨도 받고 노래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아무튼 미국의 삶이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큰딸이 미국에서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와서 보니까 별론 거예요. 야, 역시 살기는 한국이 최고야. 그냥 들어와라. 그리고 가족은 뭉쳐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냥 2009년도에 영국 귀국을 하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제가 한국에서 나온 학교, 미국에서 나온 학교, 제 경력 이런 것들로 해서 제가 원하는 직업 갖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이제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 지인으로부터 송도에 있는 학생들 몇 명을 제가 소개받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배주원 사장님의 큰딸 지윤이었습니다. 네, 이제 아마 보시는 좀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배주원 사장님이 예전에 10년 전에 사시던 힐스테이트 아파트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훈을 가르치고 또 소개받아서 송도에 있는 몇몇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송도에 올 때마다 처음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용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도시가. 너무 예쁘고 뭔가 확 트이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갓 들어왔잖아요. 뭔가 외국 분위기 나고 향수도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송도 좋았어요. 근데 오면서 느끼는데 점점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왜 이 불편한 마음이 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 미국에서 10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엄마 30년 동안 진짜 100원짜리 떡볶이 장사 하시면서 하루 종일 뭐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일하셨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가난하고 이 젊은 친구들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왜 이렇게 비싼 아파트에 좋은 차에 정말 집 안에 들어가면 약간 휘황찬란할 거예요. 그래서 늘 부러웠어요. 창문 밖도 부럽고 바다 보이는 것도 부럽고 제 마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근데 제가 그냥 합리화를 내려요. 그냥 부자 부모만 만났나 보다.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얘네들은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몇십만 원 레슨비를 이렇게 수월하게 지불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 이렇게 키우고 싶다. 그래서 나는 부자 부모가 돼야 되겠다. 난 부자 엄마가 될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을 처음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마음을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끼셨을 수도 있겠죠? 배주원 사장님이 선생님 저희 메나테크 사업 저랑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전 못해요.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밖에 못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원래 선생님들 출신이 이 사업 되게 잘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나중에 선생님이 이런 사회도 보시고 나중에 강의하는 날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 남의 얘기다. 남의 얘기다. 왜 네트워크 사업을 저한테 권유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대 나온 여자인데 이대 나왔어요. 제가 2학년 마치고 이대를 나와서 이대 나온 여자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뭐 줄리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리고 12년 동안 제가 한국을 한 번도 안 들어왔거든요. 못 들어온 거죠. 여유가 안 돼서. 근데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지? 제 친구들하고도 12년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뜬금없이 야, 메나테크 한번 먹어볼래? 사업해볼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얘기했을 때 거절받으면서 창피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 사업은 안 돼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제가 사업을 거절하고 그냥 단순 소비자로 남게 됩니다. 근데 저희 조카의 건강상의 이유로 저희가 이제 메나테크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냥 메나테크의 제품력 하나는 제가 그냥 100%, 1000%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건강식품은 메나테크가 이 시장 안에서는 끝판이다 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게 그냥 소비자로 있었어요. 많이 먹고 싶었지만 당시 이제 만났던 신랑은 전도사였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많이 먹이고 싶고 저도 많이 먹고 싶었지만 형편상의 이유로 그냥 한 단제품 그래도 꾸준히는 하나씩은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대치동에 있는 이제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을 때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돈은 필요 없다. 그냥 이 정도 뭐 그냥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정도 그냥 형편이 딱 맞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그냥 엄마는 너가 이 국제학교 선생님 하는 게 제일 좋아. 어디 나가서 얘기하기 좋으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왜 자랑하시잖아요. 자식들 자랑. 뭐 딸 뭐해 요즘? 국제학교 선생님이야. 어딘지도 물어보지 않아. 그냥 국제학교 선생님이야. 이거 하나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니까 저는 제 마음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저는 부자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부자 부모가 돼서 우리 아이한테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대우받았던 거 서러운 거 나는 안 받게 할 거야. 난 정말 부자가 될 거야 했는데 10년 동안 제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제가 열심히 안 산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여전히 부자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부모님의 어떤 기대에 부응해서 이거는 만족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될 어떤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 메나테크지.
그래서 제가 배신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프로모션 있어요? 혹시 싸게 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먹을까 하다가 연락을 드려서 프로모션 있냐고 그랬을 때 그때 아마 마스터 챌린지가 있어가지고 8주 패키지가 이렇게 가격 할인이 있으니까 이거 어때요? 그래서 좋네요. 그래서 좋네요 그랬더니 이제 배신 사장님과 김성미 사장님이 용인으로 직접 이 제품을 들고 오셨어요. 그때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이은혜, 이제 그때는 그냥 이은혜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이은혜 씨, 은혜 씨가 맨하테크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 마음이 똑같았어요. 10년 전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누구한테 전해요? 거절받으면 창피할 것 같아요. 전 못해요. 그런 거는 잘하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배시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 번만 MBA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1주차에 와보고 결정을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보는 거야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MBA 25기 2019년도 10월에 강남센터를 이 모습으로 갑니다.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머리였어요. 너무 저희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신랑도 자기는 이 머리가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딱 도착했는데 조금 저는 나름대로 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너무 이 사업자의 자세를 갖추신 리더 사장님들을 보니까 조금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만 올 거였으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갔는데 그때 힐스테이트에 앉아 계셨던 분을 제가 얼굴을 기억해요. 유희정 사장님이 그때 막 뭔 프린트물 나눠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추경원 이민호 사장님이 제 앞에 한번 이렇게 앉아서 홈미팅을 하신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남고요. 배지현 사장님은 오빠라서 제가 기억이 남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엄청나게 성공을 해 놓으신 거예요. 추경원 이민호 사장님도 억대연봉 이루시라고 그러고 유희정 사장님, 배지현 사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도 모르는 처음 봤는데 이명훈 사장님이 그때 사회를 보고 계셨는데 30대라는 억대연봉이라는 거예요. 저는 억대연봉은 남의 얘기였잖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1주차 강의를 듣고 집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데 제 마음이 엄청 무거웠어요. 나 뭐 했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보낸 10년과 저들이 보낸 10년이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파도가 막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술렁거리다가 막 파도가 엄청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만약 내가 10년 전에 나에게 왔던 맨하튼 기회를 놓쳐서 나는 그대로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성공하셨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또 같은 자리면 어떡하지? 나 10년 뒤에 같은 자리면 어떡하지? 나만 빼고 다 부자 되면 어떡하지? 저는 저희 아이 정말 해주고 싶은 거 그래도 해주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때도 녹록하지 않았거든요. 이러면서 저의 과거의 10년, 미국에서 10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저 혼자 아둥바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가족 곁에 있으면 더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리더 사장님들을 그날 MBA 25기 1주차에서 뵈면서 나의 10년, 지금 내가 만약에 맨하테크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 나의 10년은 어떻게 변할까 생각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이 기회가 다시 왔으니까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이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마음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요. MBA 수료식 때 머리를 피고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나타납니다. 사업가의 자세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갖춰 입고 나니까 어때요? 사업이 그냥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빨리 가슴 뛰는 마음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하고 싶으세요? 가족. 그렇죠. 그래서 여동생에게 제가 막 달려갔어요.
어차피 제품력은 알고 있으니까 내가 MBA를 들어보니까 이게 될 사업이야. 내가 지금 10년 전에 그때 봤던 분들 다 성공해 계시더라고.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리 열심히 노력만 하면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어 했는데 동생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혹시나 했는데 어때요? 역시나였어요. 돌아보면 정중한 거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10년 전이었다면은 아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언니 못 믿어? 언니가 한다는데 도와줘야지. 아니면 제부한테 제부, 아니 같이 사업하자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요? 화도 나고 약간 좌절도 되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가족조차 거절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알려? 아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다 거절할 거야 라고 10년 전에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결단이 되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아직 얘네가 몰라서 그래. 나처럼 MBA만 오면 얘네가 이 빅비즈니스의 비전을 볼 거야. 그래서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해요. 돈동모임도 초대해보고 뭐 MBA도 한번 오라 그러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였으니까 너네 집에서 하자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를 듣고 나더니 어때요? 여동생 부부가 조금씩 마음이 열리더니 지금은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앞테이블에 계신 사장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가족이 이렇게 딱 예스를 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어땠냐면 이제 누구한테 얘기해도 거절 안 받을 자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옆집, 뭐 앞집, 뭐 지인, 뭐 교회 집사님들 다 연락하고 이제 만나고 했는데 어땠을까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나 인생 진짜 잘못 살았나 보다. 나 어떻게 이렇게 다 거절할 수 있지? 한 단품 하나라도 사주실 것 같았는데, 물론 생각해보면 제가 뭐 드시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제 마음에 그분이 안 사주시니까 서운한 거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랬어요. 근데 좌절이 될 때마다 제 마음이 어땠냐면, 이렇게 내가 또 보낼 수는 없어. 어떻게 다시 잡은 기회인데, 나 10년 지났잖아. 이번에 다시 잡은 기회는 절대 이렇게 놓칠 수 없어 하면서 그때마다 스폰서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뭐 전화하고 그랬어요. 근데 용인에서 송도까지 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도로 이사를 옵니다. 송도로 이사를 와서요. 앞에는 배전사님, 뒤에는 배신혜사님이 이렇게 중간 아파트를 저희가 정해가지고 스폰서님을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밥도 먹고 즐겁다 보니까 그냥 거의 가족 같은 거예요. 가족보다 사실 더 자주 보고요. 오늘 스폰서님이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새 옷이네요? 그랬더니 하나 장만했어 그러시는데 어때요? 얼마나 자주 봤으면 스폰서님 옷 사신 것도 저희가 다 알아요. 안 웃으시네요. 무슨 포인트인데. 자주 만나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젓가락 몇 개 있는지 이것까지 다 알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고 정말 가족보다도 가족하고 가족하고도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점점 재미있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KMF 무대에 제가 이렇게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가 면허택 한다고 했을 때 제일 1번 안티가 누구셨겠어요? 엄마죠. 너가 돈에 환장했냐며. 돈 없어도 된다는데 국제학교 다니면 되지. 남들을 못 들어가서 안다는데 너는 왜 그걸 때려치고 다른 데를 하느냐 이러셨어요. 근데 어때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친정집을 갔다 왔는데 엄마가 저랑 헤어지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네가 네트워크 잘할 줄 알았어. 너네가 정말 잘할 줄 알았어. 너무 자랑스러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랑 이재 선생이랑 차 안에 오면서 참 사람 쉽게 변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꿈꾸고 함께 부자 되고 하니까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그래도 제가 해주고 싶은 것들 이렇게 해주고, 여행, 저희 신랑이 이제 식당 거의 9년 했는데요.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일했거든요. 직장 생활이 나을 줄 알았는데 자영업을 했는데 9년 동안 한 번도 못 쉬었어요. 구정도 못 쉬고, 추석도 못 쉬고, 남들 쉴 때 저희는 하나도 못 쉬고 일했는데 여행도 못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제가 가끔 놀리려고
저희 둘째, 첫째 아이들에게 그래요. 나이만 엄마 너무 힘든데 메나테크 그만둘까? 그랬더니 첫째는 안 된대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돈을 벌어야 우리 사고 싶은 거 사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둘째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메나테크를 해야지 우리가 안 아프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엄마의 메나테크 사업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엄마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더 가족이 건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저희가 정말 재밌게 사업하고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500명 가까운 사장님들 오셨어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지인이 야, 한 번만 가보자. 뭐 놀러 간다는 마음으로 와봐. 이렇게 오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랑 정말 성공하고 싶어. 같이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각자의 이유가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내 인생에 최고의 기회를 안겨줄 수 있는 고PD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은 저처럼 10년 전에 했던 그런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10년 기다렸다가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고요. 오늘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내일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집중해서 강의를 잘 내 걸로 만드시고 바깥에 나가서 실행하시면요. 우리 그룹의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